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독서와 사색. 굳이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는 말자. 내가 먼저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 프랭클린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있었다.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프랭클린은 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모호한 단어를 융통성 있게 이용하는 습관을 가졌다. 40여 년 동안 그의 친구들은 그가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분명한 인간관계 원칙이 있었다. 지나친 자신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다. 이 원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훗날 자기가 했던 말 중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았을 때 힘들게 주워 담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 나의 생각이나 신념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그 사람의 권한이다. 인간관계에서 이 점을 유의하면 서로 간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체면을 지키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자유롭게 유아 독존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길거리의 거지도 자존심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의 자존심을 짓밟곤 한다.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나 숙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한 초등학생이 있었다. 이 아이는 특히 수학을 싫어했는데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다. 어느 날 수학 시험에서 아이는 반에서 유일하게 낙제 점수를 받았다. 수학 선생님은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 많은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이를 꾸짖었다. 너는 도대체 수학 시간에 뭘 한 거니? 어쩌면 이렇게 멍청하니? 문제가 이렇게 쉬운데도 낙제라니.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아이는 어렸지만 이 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괴로운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정말 아무 희망 없는 아이가 되었다. 걸핏하면 이유 없이 수학 수업을 빼먹었고 수학이라면 진저리를 쳤으며 수학 선생님에 대한 반감은 말할 수도 없었다. 다행히 아이의 부모가 늦지 않게 이 사실을 알고 보충을 해주어서 다음에는 낙제를 면할 수 있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 선생님이 바뀌었다. 새 수학 선생님은 수업에는 엄격했다.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은 꾸짖었다. 그 외에는 화를 안 냈다. 선생님은 아이가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크게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하니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수학 선생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다. 이 아이는 아주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버리곤 하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상대방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꼬투리 삼아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 마치 남에게 상처를 주어야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 순간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았는가. 사람들은 장미꽃은 좋아하지만 줄기에 돋아있는 가시는 싫어한다. 비난은
장미의 줄기의 가시와 같이 조금만 잘못해도 상대방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 사람들은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불만과 반항심을 키우기 때문에 종종 예기치 못한 비극이 초래되기도 한다. 내가 별 뜻 없이 내뱉은 비난의 말들이 한 사람의 소중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랄한 비판보다는 따뜻하게 격려하고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라는 책 제목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타인을 먼저 존중을 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한다라는 소제목에 걸맞게 일단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타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으면 반드시 보복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소인배들이란 오로지 자존심 하나만으로 살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들은 반드시 특히나 때를 지어서 보복하고자 합니다. 누가 소인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규정하기도 위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으므로 먼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특히나 대중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책에서 감명 깊었던 것은 너무 자신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였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표현은 나중 사후에 말을 바꾸게 되면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고 시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